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조금 진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오늘 랜덤 포리스트까지는 끝내려고 해서요. 네, 그래야 내일 이미지 분류도 좀 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신호 출결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할 겁니다. 다음 시간 신호 출결 다 잘 해주시고요. 네, 저희 오전에 가상의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이클런의 데이터셋 모듈에 있는 makeMoon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마치 초승달 모양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거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nsamples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그 샘플의 개수,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우의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noise라고 하는 변수는 얘네들이 퍼져 있는 정도, 데이터들이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를 하고요. 노이즈가 클수록 서로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노이즈가 작을수록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시각화까지 해봤어요. 데이터를 시각화까지 해봤고 이제 여러 가지 머신러닝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셋하고요. 트레인 셋하고 테스트 셋을 분리하도록 할게요. x 트레인, x 테스트라고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y train, y test라고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train, test, split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분리를 할 변수는 x하고 y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는 전체 데이터의 20%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0개가 있으니까 100개가 테스트 셋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00개는 훈련 셋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그 클래스가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두 개의 클래스를 비슷한 비율로, 좀 사실은 거의 두 개가 1대1 정도의 비율일 것 같은데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층화, 스트래티파이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도 주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이 동일하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X 트레인의 모양하고요. X 테스트의 모양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500개의 데이터셋이 400개랑 100개로 나눠져 있죠. 네. Y 트레인과 Y 테스트도 출력해 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 우선 앙상블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 각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여러 개의 머신러닝 모델들을 훈련셋 트레인과 엑스테스트로 훈련을 시키고요. 이때 우리가 사용할 거는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KNN 모델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었던 게 KNN이죠. KNN도 사용할 거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사용을 해볼 거고요. SGD도 사용을 해볼 거고요. 디시전 트리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임포트를 다 했었죠. 아마 이 5가지는 전부 다 우리가 임포트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 각 모델을 훈련된
각 모델에서 테스트 셋의 점수를 계산하고 평가를 해볼 거예요. 스코어를 계산하면 되죠. 스코어를 계산하면 되고 그 스코어가 의미하는 거는 정확도가 될 겁니다. 정확도. 네, 이런 일을 해볼 겁니다. 임포트가 다 되어 있죠. 한 번만 확인할까요? 순서대로 KNN, 로지스틱, SGD,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네. 자, 얘네들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KNN 클래시파이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기본값 일단은 기본값을 사용을 할게요. N 네이버의 이웃의 개수 5개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이웃의 개수 5개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별다른 게 없어요. 별다른 거 없고요. P equal E 매트릭 민코프스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n잡스라고 하는 거 있네요. 똑같아요. 이것도 뭐냐면 그 K-네이버 계산을 할 때 CPU 코어를 몇 개까지 사용할 거냐 예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그냥 -1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안 주겠다는 얘기는 CPU 코어를 하나만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CPU 코어를 하나만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는 것보다는 사용 가능한 CPU를 전부 다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제일 성능이 좋습니다. 그때는 -1이라고 하시면 돼요. 듀얼 코어 CPU에서는 2개까지, 쿼드 코어 CPU에서는 코어 4개까지, 옥타 코어 같은 경우에는 8개까지를 사용하는 거죠.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거의 대부분 다 그 기본값으로 사용을 할게요. 페널티, L2 규제, 리치 규제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리치 규제를 사용할 때 그 규제의 크기는 1.0만큼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 똑같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랜덤 스테이트 줄까요? 다른 것들은 크게 바꾸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 랜덤 스테이트 숫자만 일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솔버 바꾸실 필요 없고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n잡스가 있네요. 네, 그동안 설명을 안 드렸었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마찬가지로 CPU 코어를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써주는 거죠. n잡스 마이너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었냐면 그 훈련할 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래서 n잡스 같은 경우는 써주시는 게 좋아요. 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요. 잠깐만요. field intercept 여기에는 이게 없나요? 듀얼 톨러런스 field intercept scaling 네. 네, 여기는 특별히 딴 건 없어요. 네. 이 정도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SGD 클래시파이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 사용할 게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로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로스를 힌지로 바꿔줄 거예요. 로스를 기본값은 힌지인데 여기를 로그로 바꿔줄 거예요. 요거는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넣을 만한 게 페널티, 알파값 있으면 되고요. 뭐 에러 레이쇼 필요 없고 그런 것들 필요 없고요. 엡실론 필요 없고 여기도 n잡스가 있네요. 그럼 여기도 n잡스를 넣을게요. n잡스 -1이라고 넣고요. 랜덤 스테이트 42라고 넣고요. 단순히 여러분들하고 저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닝 레이트 그대로 넣어주고요. 딴 거는 바꿀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하고, 자, 로그를 바꿔준 이유는, 여기 로스를 바꿔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로스가 로그인 경우에 무엇을 계산할 수 있냐면 예측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스가 이어야 예측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스를 바꿔준 거예요. 아마 이거는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프리딕트만 할 수도 있고 프리딕트 PROBA 예측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로스 함수를 무엇으로 사용하냐, 손실 함수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측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힌지는 예측 확률을 계산을 못 하고요. 예측 확률을 계산하고 싶을 때는 로스를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기 얘를 넣어준 거예요. 얘를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트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클래시파이어. This is on tree classifier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특별히 바꿀 건 없어요. 다 기본값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게요. 뭐 과대적 합이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일단은 기본값 그대로 다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도 여기는 n접스라고 하는 건 없어요. 랜덤 스테이트는 있는데 n접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랜덤 스테이트만 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 클래스 이름은 서포트 벡터 머신 SVC예요. C.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뭐 C라고 하는 거는 규제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커널은 우리가 SVC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런 건 넘어가고, probability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분류를 할 때 분류하는 확률을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리고요. 이거를 고쳐줄게요. probability를 true로 바꿔줄게요. 이것도 해주려는 이유는 분류할 때 분류하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속도는 조금 느려져요. 대신 이걸 사용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뭔가 커널 가지고서 뭔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가 있네요. 뭔가 난수를 사용을 하나 봐요. 그럼 랜덤 스테이트 이런 정도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필요한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머신러닝 그 모델들을 생성을 했습니다.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돼요. 어떤 코드가 반복이 될 거냐면 얘를 피팅시키고 스코어 계산하고, 로그 클래시파이어를 피팅시키고 그 다음에 스코어 계산하고, SGD에서 피팅시키고 스코어 계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얘네들을 classifiers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이 리스트에다 순서대로 KNN, 그 다음에 로그, SGD, 그 다음에 트리, 그리고 SVM 이런 식으로 5개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NN 클래시파이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클래시파이어, SGD 클래시파이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를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이걸 만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반복문 쓰려고요. CLF in classifiers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리스트에서 첫 번째를 꺼내면 KNN이 될 거고요. 리스트에서 두 번째를 꺼내면 로지스틱, 리스트에서 세 번째를 꺼내면 SGD, 네 번째 꺼내면 트리, 다섯 번째는 SVM이 되겠죠. 모든 모델에 대해서 다 똑같은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우선 모델을
피팅을 시키죠. 어디에 피팅을 시켜요? 트레인 셋과 트레인 레이블에 대해서 모델을 훈련을 시켜요. 모델을 훈련을 시켰으면 모델 평가를 하죠. 모델 평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CLF.score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훈련 셋에서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테스트 셋에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테스트 셋 이용할 거예요. 테스트 셋 평가 점수 계산할 거예요. 테스트 셋에서의 평가 점수라고 하는 거는 정확도를 계산을 한 겁니다. 정확도 계산했죠? 이제 우리 이거를 출력을 하시면 돼요. 출력은 얘 이름을 써야 되고요. 첫 번째는 KNN이라고 써주면 되고, 두 번째는 로지스틱이라고 쓰면 되고, 세 번째는 SGD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CLF 점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클래스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점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네임. 일단 출력을 해보시면 얘가 무엇을 출력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일단 요거 하기 전에 그러면 중간에 요거 하나만 볼까요? 중간에 코드셀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 해볼게요. KN은 클래시파이어 점 하면은요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클래스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가 있어요. 자, 이거 실행해 보시면 KNN CLF라고 하는 변수는 사이클런의 네이버스라고 하는 모듈에 들어있는 무슨 클래스다?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클래스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점을 쓰세요.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네임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이렇게 해보면 뭐만 주죠? 제일 끝에 있는 이 이름만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KNN이 왔을 때 이 자리에 무엇을 출력하고 싶은 거냐면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라고 출력을 하고 싶은 거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선택해서 피팅시키고 점수를 계산했을 때는 여기다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하고서 클래스의 이름만 이렇게 다 쓰면 너무 힘들잖아요. 보기 어렵잖아요. 다 쓰면 보기 어려우니까 제일 끝에 있는 클래스 이름만 보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테크닉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ccuracy, 우린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죠.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고 ACC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하시면 됩니다. 5개의 모델을 훈련시키고 점수 계산하고 훈련시키고 점수 계산하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지금 보시면 제일 처음에 KNN 정확도 93% 나왔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81%, SGD 81%, 디시전 트리 84%, SVC 93% 나왔어요.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모델들은 93%까지도 맞추고요. 안 좋은 모델들은 80% 초반대밖에 안 돼요. 자, 이게 개별적인 클래스들의 모습이에요. 개별적인 클래스들의 모습은 우리 파라미터 하나도 튜닝 안 했죠. 파라미터를 튜닝하면 뭐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그 모델들은 점수가 좋은 모델도 있고 점수가 안 좋은 모델도 있어요. 자, 얘네들을 우리가 만약에 아까 그림처럼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처럼 하나의 데이터셋을 가지고요. 하나의 데이터셋, 이게 뭐냐면 우리 이거 치면 지금 트레인셋이죠. 트레인셋을 가지고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훈련시키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도 훈련시키고요. 랜덤 포리스트는 없지만 뭐 디시전 트리 훈련시키고요. KNN 훈련시키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얘네들이 내놓는 예측값들의 무엇을
다수결로 투표를 해보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이러면 개별적인 하나하나보다는 더 좋은, 적어도 얘네들 중에 최소값보다는 더 좋은 녀석, 최대값보다는 나빠질 수 있어요.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보다는 정확도가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정확도가 낮은 모델들에 비해서는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기 전에 투표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투표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학습한 그런 녀석들은 정확도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보팅 앙상블이라고 하는 그 학습기 객체를 생성을 하셔야 돼요. 저는 보트 클래시파이어 변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임포트한 게 있어요. 앙상블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보팅 클래시파이어로 임포트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규먼트가 몇 개 안 돼요. 아규먼트가 몇 개 안 돼요. 에스티메이터, 보팅, 웨이트, 엔잡스, 플래튼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에스티메이터 다른 것들은 디폴트 아규먼트가 다 있죠. 보팅의 디폴트 값은 하드, 웨이트의 디폴트 값은 none, 엔잡스도 none, 뭐 플래튼은 true 뭐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이 있어요. 얘는 반드시 있어요. 자, 보시면 에스티메이터스에는 무엇을 주게끔 되어 있냐면 리스트를 주래요. 리스트를 주는데 어떤 모습으로? 튜플들의 리스트를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요거랑 비슷한 거 어디선가 봤었죠. 튜플들의 리스트를 넘기는 게 뭔가 있었죠. 파이프라인 생각 안 나세요?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름과 연결할 파이프 객체. 그렇죠? 그래서 튜플을 만들고 튜플들을 순서대로 리스트로 연결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는 에스티메이터를 넘기래요.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면 추정기 다른 말로 하면 머신러닝 학습기, 머신러닝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티메이터스에는 리스트를 넘기시면 돼요. 리스트에는 튜플 우리 5개 있었죠? 5개 다 훈련시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첫 번째 KNN부터 볼까요? KNN부터. KNN 클래시파이어라고 만든 게 있죠. 그 다음에 로그라고만 할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클래시파이어. SGD라고만 할까요? SGD 클래시파이어 있었죠. 그 다음에 트리 만든 거 있었죠. 트리 클래시파이어. 제일 마지막에 SVM 이용해서 만든 거 있었단 말이에요. SVM 클래시파이어.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아규먼트를 무엇을 줄 거냐면 voting 방식을 줄 거예요. voting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여기를 soft라고 할 거예요. soft 그 다음에 njobs를 voting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voting이 원래는 하드였는데 여기를 soft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njobs의 값이 없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요. estimates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머신러닝 모델 이름을 문자열로 주시는 거고요. 모델 이름을 문자열로 주시는 거고 모델 객체를 변수 이름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KNN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변수 이름. 이렇게 튜플들이 되죠. 이런 그 튜플들의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팅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기 위한, 보팅 앙상블을 만들기 위한 보팅 앙상블을 만들기 위한 예측기 모델,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할까요? 보팅 앙상블을 만들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의 모델 이름, 모델 객체를 가지고 있는 튜플들의 리스트를 에스티메이터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팅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보팅이라고 하는 방식은 이건 투표 방식인데 투표 방식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드가 기본값이에요. 하드는 이거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가 하드 방식, 보팅 하드. 투표 방식인데 보팅을 하드라고 하면 모든 머신러닝 모델들이 동일하게 한 표씩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모델이 있으면 5개의 모델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얘는 0, 얘는 0, 얘는 1, 0, 1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0과 1이 3대 2잖아요. 그쵸? 그럼 뭐라고 예측한다? 0이라고 예측한다. 그냥 무조건 한 표씩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투표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투표를 하는 방식이 있고 보팅 소프트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한 게 소프트 방식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종의 주주총회 같은 거예요.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 자체가 그 사람이나 법인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숫자만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표를 100번 할 수가 있는 거고 주식을 1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표를 1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를 가지고 있나가 그 회사의 지분을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나가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그게 되는 거죠. 그 방식이에요. 이 소프트는. 소프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각 그 추정기, 각 모델이라고 할게요. 각 모델에서 예측된 예측 확률을 가중치로 곱한 각 모델에 이렇게 할게요. 각 모델의 예측값에 각 모델에서 예측된 예측 확률을 가중치로 곱한 값을 사용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KNN이 0이 될 확률이 뭐 91%였다. 이렇게 하고요. A라고 할까요? 91%. 그럼 B가 될 확률은 9%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로지스틱은 55%, 45%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반대로 SGD는 여기를 45%, 여기를 55%라고 한 거예요. SVM은 여기를 51%, 여기를 49%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 예측값이 A다. 그 다음에 확률이 100분의 여기다 곱하기 100분의 92 더하기 그러니까 A가 될 확률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A
곱하기 이번엔 100분의 55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될 확률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중치를 곱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되게 애매하죠. 5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49대 51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투표는 이쪽이 많고 이쪽이 많고 이쪽이 많고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확률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는 확률이 훨씬 크죠. 그럼 얘를 따라서 개수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확률이 여기 아까처럼 뭐 여기는 90% 10%라고 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뭐 45대 55 뭐 그다음에 뭐 49대 51 그다음에 45대 55 그다음에 여기서만 51대 49. 자, 그러면 예측한 걸로만 보면 그냥 단순한 다수결이면 여긴 2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3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드 투표 방식에서는 B라고 예측을 할 거란 말이에요. A라고 예측 안 하고 B라고 예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프트 방식으로 하면 얘네들은 되게 애매한 녀석들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 하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얘 하나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투표로는 2대 3으로 졌으나 얘 하나가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로 한다. 그게 소프트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절대로. 하드와 소프트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하드는 모든 모델이 동일하게 한 표씩 행사한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측값만 있으면 돼요. 이때는 예측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드 방식으로 할 때는 예측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예측값이 A냐 B냐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양성의 한 표, 음성의 한 표 이렇게 한 표씩만 행사를 하면 돼요. 소프트 방식은 예측값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측값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나올 거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측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중치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위쪽에서 SGD를 만들 때 로스를 로그라고 바꾼 이유,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만들 때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앙상블을 만들 때 KNN이나 로지스틱은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원래 머신러닝 모델 자체가 확률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SGD나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 계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앙상블에서 사용하려면 보호팅 앙상블에서 사용을 하려면 확률을 계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저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소프트 보호팅 방식이 하드 보호팅 방식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에스티메이터 설명 드렸고요. 보호팅 설명 드렸습니다. 자, 생성했죠? 그렇죠? 자, 모델을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보호트 클래시파이어를 피팅을 시키죠. 어디에? 트레인 셋과 트레인 타겟. 네, 훈련시키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그죠? 자, 우리가 만든 보호팅 클래시파이어는
KNN도 훈련을 시켰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훈련을 시켰고 중간에 뭐 서포트 벡터 머신도 훈련을 시켰어요.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SGD나 트리도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시켰고요. 자, 그러면 모델을 평가를 해볼게요. 모델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셀의 점수를 모시는 거예요.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트 클래시파이어에서 스코어를 계산해 봐요. 테스트 셋을 가지고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점수가 92%가 나왔어요. 물론 다른 것보다는 안 좋아요. 뭐보다 안 좋으냐면 KNN이나 SVC보다는 안 좋아요.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나만 쓸 때보다 SGD 하나만 쓸 때보다 디시전 트리 하나만 쓸 때보다와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훨씬 좋단 말이에요. 81%, 84%밖에 안 됐던 녀석들이 지금은 몇 퍼센트 정확도를 보여주냐면 92%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투표를 해서 결과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더라. 이게 앙상블락스 방법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죠? 자, 백인까지 끝낼게요. 백인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백잉은 뭐의 약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트, 스트랩, 에그러, 게이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백잉, 앙상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자, 백잉은요, 한 가지 알고리즘만 딱 사용을 해서 그 한 가지 알고리즘을 그림 볼까요? 그림 보여드리면 이게 일종의 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백잉은 이게 백잉입니다. 백잉은 하나의 데이터셋을 중복을 허용을 해서 여러 개의 부분 집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합들을 가지고서 뭐 디시전 트리면 디시전 트리 혹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들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예측한 값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투표가 일어나요. 아니 중요한 거는 뭐냐면 훈련셋이 있는데 훈련셋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부분 집합들을 만들어냈고 그 부분 집합으로 훈련을 시켰다. 전체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부분 집합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은요. 부분 집합 만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샘플링 할 때 여기에서 샘플링이 안 된 남아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트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샘플링하고 나서 남은 녀석들. 그죠? 두 번째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킬 때 샘플링하고 남은 녀석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out of bagging 샘플이라고 얘기합니다. 배깅 되지 않은 그러니까 부분 집합으로 선택되지 않은 샘플이라는 의미예요. out of bagging. 이 out of bagging 샘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교차 검증에서의 validation set과 비슷한 역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체 트레인셋에서 일부만 랜덤하게 해서 부분 집합 만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훈련을 시켰죠.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추출되지 않았다. out of.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배깅되지 않고 남아있는 녀석들이라고 해서 OOB 샘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OOB 샘플. 이 OOB 샘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교차 검증에서의 검증 셋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OOB 세트에서의 이 OOB 샘플에서의 테스트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요. 테스트 점수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체 테스트 셋의 점수랑 비슷해져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요. 한번 바로 만들게요. 배깅 언성블 객체를 생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깅 클래시파이어라고 할게요. 배깅 클래시파이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훈련시킬 거냐? 여러 가지 모델을 섞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모델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 사용하시면 되죠. 여기서 바로 생성할게요. 디시전 클래시파이어 바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값들 다 그대로 놓고요. 다른 값들 다 그대로 놓고 랜덤 스테이트가 있죠. 랜덤 스테이트 그리고 n jobs. 여기 n jobs가 없었나요? 없었으면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를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 estimators 하는 게 있어요. n estimators 10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몇 개 훈련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10개 훈련시키겠다는 얘기 있죠. 50개 훈련시키게요. 많이 훈련시키면 많이 훈련시킬수록 좋겠죠. 그렇죠? max samples라고 할게요. max samples. 자, 여기는 이건 뭐냐면 일단은 숫자를 먼저 할게요. 부분 집합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 훈련 세트에서 전체가 400개 있었어요. 전체 500개 샘플이 있었고 500개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니까 트레인이 400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400개에서 우리 부분 집합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각각의 부분 집합이 최대 몇 개까지 갔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결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ootstrap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기본값이 true예요. 사실 이거는 설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bootstrap 피처 따로 설정할 필요 없어요. OOB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기는 이거는 바꿔줄게요. OOB 스코어 fals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tru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OOB 스코어까지 됐고요. 웜스타트 필요 없고 njobs를 줄게요. njobs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하겠습니다. 랜덤 네, 다 됐어요. 자, 일단 결과만 보고요. 이 각각에 대한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과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가 생성이 됐죠? 객체가 생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모델을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모델 훈련을 어떻게 시켜주시면 되냐면 배깅 클래시파이어 점 훈련시키다 데이터에 피팅시키다. 그게 뭐냐면 핏이에요. 트레인 셋 그다음에 테스트 셋. 죄송합니다. 타깃이죠. 타깃. 자,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되면은요. 네. 훈련이 끝났어요. 지금 몇 개의 디시전 트리 훈련시키는 게 끝났냐면 50개의 50개의 디시전 트리들을 훈련시키는 게 끝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한 파라미터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OOB 스코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이걸 계산해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배깅 클래시파이어 점 OOB 스코어 언더스코어 있는 거 사용하셔야 돼요.
언더스코어 없는 게 아니라 언더스코어 있는 걸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0.905가 나오는데 이게 90%라는 얘기예요. 아웃 오브 베깅 샘플에서의 점수예요. 근데 이 점수는 보통 테스트 셋의 점수와 비슷한 게 일반적이에요. 테스트 셋의 점수를 직접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요. 아웃 오브 베깅 샘플들의 점수만 이렇게 딱 보더라도 테스트 셋에서 얼마 정도 나올 거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베깅 클래시파이어 점 스코어 계산하시면 되죠. 어디에서? 테스트 셋에서. 몇 퍼센트 나왔나요? 91% 나왔어요. 자, 이게 되게 놀라운 결과예요. 왜 놀라운 결과냐면 우리는 훈련 셋이 400개가 있었어요. 전체 500개의 샘플이 있었는데 500개의 샘플을 딱 나눠가지고요. 400개만 훈련 셋으로 쓴 거예요. 근데 400개를 다시 100개짜리, 100개짜리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400개를 다 훈련시킨 게 아니고요. 첫 번째 트리를 훈련시킬 때 100개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버피팅이 될까요? 아닐까요? 샘플의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피팅이 100개에만 피팅이 되지 나머지 300개에 대해서는 피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트리가. 그러니까 트리의 오버피팅을 줄여준 거예요, 지금. 여기도 훈련이 안 된 녀석. 여기도 되게 그 원본보다는 이 400개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되게 조그마한 개수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모아놓고서 얘를 테스트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얘는 한 번도 안 들어간 거죠. 근데 91%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모델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실 여기서 만든 모델은요. 우리가 랜덤 포리스트를 누가 직접 만든 거랑 똑같아요. 자, 뭘 사용했어요? 베깅을 사용했죠. 디시전 트리를 사용했죠. 디시전 트리를 사용한 베깅 방식의 앙상블 학습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랜덤 포리스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랜덤 포리스트만 만들면 되는 것을 지금 간단하게 베깅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